연초부터 전 세계 국가들이 선거 일정을 숨가쁘게 치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 인플레이션, 특히 음식료 가격이 높을 때 야당이 승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요즘 전 세계적으로 특히 뉴욕에서 핫한 불닭볶음면 가격이 오르면 트럼프 후보가 유리해질 것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와 함께 HIV 사태로 제한된 K-바이오 악몽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선 그리고 생각을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내일 이 시간이면 엔비디아 실적도 발표되는데요. 빅 이벤트를 앞둬서 그런지 오늘 미국 증시 차분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도 아침에 홍 앵커가 전해주는 외신 요약을 보면 앞으로 미국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 측면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일부 비관론자들이 이제 종전의 입장을 바꿔서 S&P 목표 올해 연말에 지수를 한 5,600까지 갈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JP 모건은 오히려 거꾸로 4,200까지 떨어질 것이다. 5,600대 4,200은 지수 자체이니까 구성 500개월을 볼 때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이 시간에 아마 발표될 거로 보이고 아마 김천 PD께서 많이 고생하실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엔비디아도 앞으로 이번에 실적이 발표되면 주가에서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상태에서 서로가 좀 엇갈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엇갈려서 그런지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폭풍 전야의 고요다 이런 표현이 나와서 폭풍 전야의 고요다 할 만큼 사실 오늘 페드 인사들이 페드 인사데이다 할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에 따라서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묻힐 정도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게 빅 이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그 자체가 여러 산업에 영향을 미칩니다는 주식과 채권과 달러 가치라든가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바라보기라는 표현이 날 만큼 사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영향을 주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작 엔비디아는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 가운데 전일 종가 대비해서 지금 한 940달러 정도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등락을 반복하는 양상. 오늘 950이네요. 조금 장마판에 올랐네요. 이렇게 해서 사실 이렇게 지금 이게 3개월 주가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21% 올랐는지 일정 그래프를 한번 보면 오늘은 강보합권 정도에서 강보권에서 이렇게 거의 등락을 거듭하는 양상이었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건 내일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아마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되면 아마 특집 방송으로 구성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실 그때까지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한국에 이렇게 많은 방송들이 엔비디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진전되는 거 없이 그냥 자기 개인적 상향으로 이렇게 해서 관심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뭐가 자세한 정보를 적용해 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이 방송에서 엔비디아 실적이 이번엔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게 더 좋겠다 한 측면에서 방송을 끝까지 자제하고 있습니다. 내일 실적 결과가 나오면 향후 전망과 함께 주요 외국 시각과 함께 같이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관심이 되는 게 홍콩 엔치 지수죠. 어제 세계 증시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홍콩 증시 2% 넘게 떨어졌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디지털 홍콩화가 아니라 디지털 홍콩 달러가 아니라 디지털 위안화를 사실 이제 홍콩까지 통용시켰다. 그럼 결국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홍콩이 갖고 있는 게 달러 패키지에서 경제 특권이 그래서 서방에서 믿고 한국의 증권사라든가 금융사가 거기 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미 정치적으로 보면 홍콩의 내정 간섭 때문에 사실 정치적으로는 중국에 이해속화된 상태에서 가장 경제에 어떻게 보면 생물과 같은 것이 사실 돈, 금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융의 결제 통화의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하는 디지털 위안으로 통용됐다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이제는 홍콩이 중국에 이해속화됐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홍콩의 특권이 묻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홍콩과 중국을 구별할 필요가 있느냐. 벌써부터 이런 시각이 나오거든요. 홍콩과 중국 본토를 구별할 필요가 있느냐. 결국 홍콩은 이제 중국 본토의 경제에서 간다 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란의 라이시 대통령이 이제 결국은 어제도 이제 전해드렸습니다는 사망 때문에 마치 중동 정세 국제유가가 다시 $100 이상 올라간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도 유가가 두바이 기준으로 3대 유종뿐만 아니라 두바이 기준으로 아까 최부하 캐스터께서 전해주셨습니다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예. 두바이까지 떨어졌죠. 이런 모습에서 일부 과거에 관념상에서 주가를 예측하고 차트 분석에서 유가를 예측하는 이런 시각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뉴노멀 환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지난달에 우리도 총선을 치렀었죠. 올해는 유난히 선거가 많은 해가 아닙니까? 네, 올해 이제 연초에 선거가 76개에서 벌어진다. 그래서 사실 제가 국제금융을 한 36년간 보고 있습니다는 예. 처음 있는 일입니다. 뭐 제가 국제금융 종사하는 이전서부터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화제를 빚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정치적 거버넌스 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지금 되는 상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76개국의 선거는 세계 인구의 40%, 세계 GDP의 이렇게 한 50% 이상, 시가총액 60% 이상 걸려서 특히 증시의 명암을 갈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신정어도 그렇죠. 예. 연체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Policy plus Economic에서 팔이코노미라는 얘기를 예. 1월 2일인가 방송에 드렸습니다. 아마 한국경제TV에 이번에 새 대표 현승윤 대표를 모시고 첫 글로벌 금융 컨퍼런스에서도 주제가 폴이코노미였었거든요. 예. 우리나라 여러 가지 언론 포럼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이와 마찬가지로 선거가 경제와 증시에 미치다 보니까 각종 폴이코노미를 비롯한 신조어가 이렇게 나오고요. 증시에서도 이 선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긴다 해서 퍼리큐리티에서 politic plus security에서 퍼리큐리티한 양본을 그린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K 불닭 신드롬, 예. 이렇게 HLB와 바이오 악몽 이런 것도 전형적으로 폴이코노미크에 해당된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문제를 이렇게 분석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K 불닭 신드롬도 그렇고 어떤 내용을 또 얘기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우선 뭐 총선 결과 그리고 선거 결과부터 살펴보면은 올해는 유독 야당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은 뭐 주요국 선거에서 이 정권이 교체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과거에 보면 집권당의 프리미엄 때문에 조직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전략상의 프리미엄 때문에 집권당이 사실은 선거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집권당 프리미엄이거든요. 예. 우리로 얘기하면 기득권 프리미엄인데요. 근데 최근에 선거 치르는 거 보면 특히 올해 선거 치르는 거 보면 야당이 승리한다. 그래서 종전과 다른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좀 신뢰성을 부과하기 위해서 예. 올해 1, 4월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을 보겠습니다. OECD 이렇게 38개국 중에서는 절반이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그리고 G20 주요 20개국 중에서는 최근 3년간 13개국, 20개의 13개국 중에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인플레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플레 관련된 선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 시각을 1970년 이후로 데이터를 좀 연장시켰습니다. 예. 이 유라시아에서 나오는 그룹의 통계인데요. 인플레 정점 후에 2년 만에 반드시 정권이 교체된다. 그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970년서부터 1922년까지 치렀던 인플레 쇼크가 발생한 것이 57번인데요. 예. 인플레 쇼크 발생하고 이에 2년간 치른 선거에서는 무려 76%가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무려 76%입니다. 예. 이건 신흥국, 선진국 관계없이 전부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렇죠. 물가가 사실 선거에 미치는 변수가 크다. 그럼 이걸 쪼개서 보겠습니다. 예. 1996년 이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정권 교체율이 인플레 쇼크 발생하면 80%까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종 올해 들어서 치르는 선거뿐만 아니라 사실 1970년대 이후에는 물가가 선거 판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다 하는 것이 통계상으로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 확실히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미국도 상황이 다르진 않죠. 자, 올해 11월 5일에 치러질 제47대 미국 대선.
역시나 경제 문제가 최대 이슈 아닙니까? 네. 올해 그 1월 15일 날 아야코커스에서 시작됐습니다는 그때서부터는 뭐 이민이라든가 난민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이런 쪽에 예. 또 양 후보의 도덕성 문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갔습니다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역시 경제 문제에 집중한다. 그러면 경제 매크로 전체를 한번 보고 11월 7일 40일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 뭐 시청자 여러분 미국 경제는 더할 나위 없죠. 아, 좋죠. 예. 더할 나위 없죠. 경제 측면에서는 문플레이션이고 증시장 측에서는 불마켓이다 해서 미국 대통령의 역사상 3대 지수 모두 최고치를 경신하는 경우가 이례적입니다. 이걸 따지면 근데 트럼프는 뭐냐 미국에 대해서 경제 인식은 올해 대공황을 좀 본인이 바라는 사행이죠. 예. 그래서 이 대공황이 났을 때도 자막이 돌아가겠습니다는 올해 미국 경제는 대공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20일 날 취임하면 11월 5일 날 물론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겠습니다는 예. 루즈벨트 것처럼 루즈벨트는 민주당 대통령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인 자기가 대통령에 그 취임하면 루즈벨트식으로 본인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해서 루즈벨트에 이렇게 정책을 취할 것이다. 뭐 케네스강 개발이든가 뭔가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엉망으로 만들어낸 미국 경제를 재생시킬 것이다 하는데 여러 가지로 좀 정신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총기 문제와 관련해서 30초 사건도 그렇고 아, 그랬었죠. 예. 오늘 사실은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한 이슈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뭐 젊었을 때 트럼프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전처 부인에 대해서 무슨 관계라든가 제가 도덕적으로 아침에 방송하지 못해 내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책이 지금 나와가지고요. 지금 오늘 가지고 뉴욕에서 퍼리네크로베트에서 핫했는데요. 그거 전해드리지 못해. 그것도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지금 많은 이슈들이 사법 리스크라든가 하다 보면 정신이 혼란해서 이렇게 경제까지도 올해 이렇게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데 경제가 대우황이 발생될 것이다. 그래서 정신이 좀 혼미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매크로 지표로 보면 경제 지표로 보면 바이든 후보의 사실 경제에 대한 인식이 맞고 이거로만 본다면 11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압승을 거둘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결과는 지지도는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방금 짚어주신 대로 이 미국 경제 뭘 해도 될 만큼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자체는 이 굼뛴 모습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매크로 지표상 좋지만 예. 집권당의 경제 성과를 평가할 때는 모든 경제 지표 중에서 사실 국민 입장에서 중요한 뭐 모든 경제 지표에서 성장률은 발표들도 나한테 들어오는 그렇죠. 없죠. 체감이 잘 안 체감이 되죠. 없죠. 예. 그런데 내 취업이냐 안 되냐 실업률 지금 음식료 가격이라든가 물가가 올라가느냐 아니냐 이건 나한테 직접적으로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집권당의 경제 성과를 평가할 때는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는 미절 인덱스 경제 고통 지수 가지고 산출한다 평가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MI 미절 인덱스는 실업률 플러스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근데 지금 실업률 완전 고용이죠. 예. 완전 고용인데요. 이 실업률도 자 지금 취업이 잘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IT 같은 전문직이지 않습니까? 고소득층. 그렇죠. 근데 밑에 계층들은요. 이렇게 인공지능이라든가 뭔가에서 경제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인공지능 교육이라든가 잘 못 받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들의 이게 고용 사정은 더 어렵죠. 근데 문제는 경제는 효율성 중시하지만 민주주의는 1인 1표주의지 않습니까? 아무리 초고속층이 잘 나간다 하더라도 자 인구 피라미드에서 중산층이 무너져서 빈곤층, 바텀 오브 피라미드, 중산층이 많죠. 여기는 뭐냐? 고용 사정이 그렇게 이렇게 녹록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리고 물가를 보겠습니다. 물가가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를 잡히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목표치 대비해서 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요 바로 완전 고용은 미절 인덱스에서 문제가 안 되니까 인플레가 문제죠. 인플레의 방어벽 때문에 성장이 높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느끼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자 물가가 잡히지 않으니까 금리 인상하죠. 예. 그럼 빚이 누가 많습니까? 윗사람 많습니까? 밑에 사람. 고소득 많습니까? 밑에 사람이 많습니까? 밑에 사람이 많죠. 주거비 밑에 사람이 더 부담되죠.
응집력이 먹고 사는 거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중하위 계층인데요. 예. 전통적 지지층에서 바이든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도가 끌어올리지 못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이렇게 안정의 가장 주책임자 파월이죠. 바이든도 불만이고 그 다음에 트럼프도 교착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뭐 파월도 이렇게 의장이 굉장히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시장을 생각해서 금리도 뭐 인하한다 뭐다 해서 예.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너무 의식한 게 의식한 게 아니냐 해서 페드의 전통인 이렇게 독립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냐 이 정도 비판이 나온 정도로 정치권에서 불만을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식료품 가격이 민감한 주들이 바이든 지도가 하락세를 보이는 게 이렇게 아마 눈에 띕니다. 예. 그래서 인플레가 선거를 결정하고 미국 경제가 좋지만 저 식료품 가격이 높으니까 결과적으로 전통적 지지층에 해당되는 중하위 계층이 민감도를 봐면서 결국 바이든이 매크로상의 경제 성과와 관계없이 지금 지지도가 트럼프에 대해서도 이렇게 확 우월적 지지를 지지 못하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까요? 요즘 뭐 재미있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이 뉴욕에서 특히나 인기를 끌고 있는 불닭볶음면, K 불닭이 만약에 가격이 오른다면은 뭐 지금 야당 측에다가는 트럼프 후보가 유리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데 참 재밌습니다. 이런 얘기는 왜 나오는 거죠? 네, 식료품 가격 예. 결국 바이든 지지도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뭐 주거비라든가 금리 인상 문제 이런 문제에서 가장 민감한 게 식료품 가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식료품 가격에 바이든의 운명이 달려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요즘 미국에서 보면 이게 모든 식료품에서 밑에 계층의 정크푸드에 해당되는 사실 그 맥도날드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보면 그런 상시화되어 있습니다. 체감돼 있다 그죠? 근데 요즘 가장 핫한 게 한계 K푸드. 그래서 뭐 저도 한 번도 먹어봤지 않았습니다는 예. 미국에서도 김밥, 라면, 아, 예. 그다음에 핫스파이스라는 표현을 써서 결국은 뭐냐 불당면. 이게 뭐 무슨 그냥 얘기할게요. 예. 우리 국격을 높이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삼형사 불당면. 이게 그냥 핫하다 그러더라고요. 예. 결과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음식료 가격에 수출되니까 한국의 K푸드 가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자 우리가 스윙 스테이트다라는 표현은 자막에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스윙 스테이트라는 게 뭐냐 하면 예. 펜실베니아, 그다음에 위스콘신, 조지아 이게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이렇게 소득 계층으로 보면 중하위 계층들이 많거든요. 과거에 러스벨트라든가 뭔가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여기에 왜 트럼프가 7개 스윙 스테이트에서 전부 바이든을 앞설까? 시청자 여러분. 근데 그게 바로 아프가니스탄 금리 부담, 그 다음에 주거비 부담, 음식료 부담. 이래서 이쪽 지역일수록 한국의 김밥이라든가 그 다음에 라면이라든가 불닭면이라든가 이게 인기라 하는데요. 이쪽 지역의 가격이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바이든 입장에서 불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 지지도에서 그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미국에서 보면 K불닭을 비롯한 K푸드의 어떤 상징성, K푸드가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상징성을 시청자분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는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렇죠. K불닭면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다. 어떤 사람은 저쪽에 삼양사 문제에서 한국의 이 방송만큼은 개별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데 왜 얘기하느냐. 예. 간접적인 광고가 되지 않느냐. 이런 쪽입니다는 이게 불닭면 하나에서 미국에서 대선에까지 관심이 있을 정도로 한국의 국격을 높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정치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그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K밸류라든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든가 이런 거기에서 얼마나 하는데요. 예. 한개 불닭면, 김밥, 라면 이거에서 미국 사회를 흔들어 놓는다. 이것만큼 자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금 김채연 PD께서 삼양사의 주가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 그렇게 많이 올라갔습니까? 3개월 동안 이제 3개월 동안 많이 급등했죠. 올라갔습니까? 예. 저는 간접 관계와 관계없이 불닭면 하나에서 한개 국격을 올린다. 미국사를 흔들어 놓을 만큼 국격을 올린다. 이게 자랑스럽습니다. 예.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또 때마침 예. 나오고 있네요. 불닭볶음면. 예. 이렇게 이게 자랑스럽습니다. 음. 이게 자랑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 정보를 얘기한다. 저는
이 얘기를 현지에서 듣고요. 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전해드린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진심이 느껴지는 얘기였었고요. 자, 그렇다면 식료품 가격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텐데요. 식료품 가격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식료품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뭐 다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이상기업 문제죠. 이것 때문에 지금 어젠가요? 우리 지금 아침 새벽 방송에서 예. 가장 이렇게 핫한 최박혜수께서 뭐 브라질에 브라질에 비가 뭐 내리면 오면 비가 내리면 뭐 스타벅스를 예. 비롯해서 뭐가 있다. 어제 재미난 방송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게 지금입니다. 이상균 슈퍼애니저죠. 슈퍼애니저 지난해도 지금 전해드렸습니다는 2년 차가 지금 이렇게 가장 기승을 부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같은 거는 인도가 섭씨 기준입니다. 예. 47.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인간이 한계가 50도를 하는데 47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타격을 받는 게 농산물이죠. 저도 지난 주말 가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제 고향에 가서 예. 국민들의 그 농사를 짓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는 정말 이상견 때문에 이 농사의 DNA 구조까지 바뀌고 있습니다. 농작물의 DNA 구조까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에그플레이션, 비지플레이션, 슈가플레이션, 피시플레이션 전부 음식료와 관련된 신종 용어들이죠. 예. 근데 앞으로 식료품 가격은 물가 목표치 도달하는데 각국이 물가 목표치 도달하는데 가장 최대 관건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라스트 마일 부주의다 할 때 가장 관건은 식료품 가격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이상견도 있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DNA가 이상견 때문에 변하거든요. 그렇죠. 코로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식물 바이러스 문제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공급망 차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공급망 차질이냐? 각국들이 뭐냐?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저 식료품 가게에서 바이든의 운명, 트럼프의 운명도 결정되는데요. 당연히 식료품 가게 자급자족이 결국 무기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이게 보호주의지 않습니까? 공급망 차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기온, 식료품 이상기온, 그다음에 식료품 바이러스 문제, 그리고 공급망 차질 문제. 그래서 앞으로 식료품 가격의 안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의 목표치 도달에 가장 큰 관건이 되고, 그래서 이런 삼양사를 비롯해서 관련주는 저는 삼양사의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걸 보기는 했습니다는 예. 또 거기 직접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삼양사의 사실 과거에 안성탕면이라든가 이렇게 신라면에서 이렇게 밀리고 우지파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밀리고 그다음에 청정이라든가 이런 게 밀릴 때 제가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거기 가서 그래서 구조용 강의할 때 그 삼양사의 회장의 며느리라는 분이 김무식계 하는 김모라는 분이 예. 참 회장도 이 선택이 굉장히 잘했습니다. 사실 며느리를 이렇게 선택해서 불당면해가지고 지금의 한국의 국격을 올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너의 역할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 전체 한국의 국격을 올릴 만큼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이상경 문제분은 식료품 가격 강세는 지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문제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HIV 사태를 계기로 K-바이오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워낙 이 문제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추천했습니다. 예. 그리고 유튜브에 따라가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추적해서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시청자의 요구들을 이끌기 위해서 해외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을 대해서 간단히 자막을 통해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갈 때 이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태가 한 개의 사회사지만 K-바이오 악몽이 되살아난 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기업이 잘못되면 다른 바이오 업체, 다른 좋은 업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게 악몽이 되살아나서 바이오 산재 앞날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K기업 방악몽 2019년 8월 방송에도 얘기했으면 신라전 사태 이거 10분의 1로 폭락했죠. 그렇죠. 미국에서 임상실험 중단 권고 이렇게 해서 또 연초에는 까나리아 바이오 무슨 1박 2일인가 그 까나리아 나오는 거 그거 아닙니까? 이런 게 갖다 그러진 않죠? 예. 그렇게 해서 이 바이오에서 임상실험 중단권 폭락했죠. 이번에 또 HLB 바이오죠. 문제는 HLB 사태에 대해서 자막을 갖고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보는 시각에서 보겠습니다. 한국의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큰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실적, HLB도 이렇게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적, 개발 인력, 자금 조달, 경영진 도덕성, 특히 한국의
K의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는 경영진 도덕성 문제를 가장 치고 있습니다. 과거의 나쁜 사례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유튜브의 합작에 의해서 과다한 기대, 그리고 일반 투자 다 그런가 합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 다 현명합니다. 쏠림 투자, 이게 결실이다. 근데 한국의 증권사도 큰 문제다. 인프라 투자를 소홀히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대형 증권사에 지금 리서치 인력이 40명뿐이 안 됩니다. 예. 근데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소수의 애널리스트가 판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널리스트들이 재무제표라든가 해서 제3자에서 공정한 평가를 내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판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증권사에서 인프라 투자를 소홀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유를 하겠습니다. 예. 금감원, 그다음에 서희석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꼭 권유하겠습니다. 자본금 규모가 많으면 아무리 AI 시대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애널리스트를 좀 비례해서 넣어줘라. 애널리스트가 비용부설에서 실무지를 편성한다? 안 된다.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 예. HLB에서 한국의 K바이오의 악몽에 의해서 삼양사의 K 불닭은 국격을 올리는데 우리 국격을 떨어뜨리지 않느냐. 한국의 우수한 인력에 의해서 바이오를 올려야 되는데 바이오까지 악몽시키면서 이게 이렇게 사태를 발생시키지 않느냐는 이런 거에서 꼭 좀 애널리스트는 인프라지 투자 관점에서 인프라지 비용부서가 아니라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그걸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자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